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자, 나머지 정리. 첫 번째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앞단원에서 다항식으로 나눌 때 그것을 목과 나머지에 대한 항등식으로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항등식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쉽게 구해줄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다항식 fx가 있어. 자, 다음과 같은 어떤 3차식이 있다. 자, 이거를 누구로 나눌 거냐면 지금 x-2라는 1차식으로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지. 1차식으로 나누자가요. 그러면은 직접 나누는 방법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직접 나누는 방식에 의해서 나눗셈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x-2를 누구로 나눈다? x-2로 즉 x 세제곱. 자, 2창이 없으니까 자, 2창 자리는 좀 비워두고 다음과 같이 나눗셈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여기 얼마 들어가야 되겠어? x제곱 전개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자, 빼야 되겠지. 빼니까 3창은 사라지고 이거는 부호 2x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x가 내려오겠어.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2x라는 식이 와야 되고 역시 전개를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어. 자, 됐지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다시 빼면 자,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2x 더하기 3이 되겠어.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여기 필요한 거는 상수항 얼마? 2겠지. 그리하여 전개를 해주면 2x-4가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7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직접 나누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3차식을 x-2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각각 자, 몫은 얼마가 되는 거지? 몫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고 나머지는 7이 된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목과 나머지 항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해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3차식을 누구로 나눴느냐? x-2로 나눴더니 여기 목의 자리를 쓰는 거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몫이 생기고 됐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다? 플러스 7.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란 말이야. 이 부분은 뭐다? 우리가 목. 그렇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등식이 무슨 식이다? 이거는 바로 항등식이라는 거지. 이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항등식이므로 위에 있는 등식에다가 어떠한 모든 실수를 즉 어떠한 실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이 등식은 성립하게 되어 있다 이거야. 항등식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어떤 식을 집어넣을 거냐면 x에다가 2를 집어넣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좌변은 얼마가 된다? 2를 집어넣으니까 2, 4,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7이 되는데 오른쪽에도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 부분 즉 이 인수가 0이 되므로 우리가 구했던 나머지 7의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즉 나머지 7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지금처럼 어떤 3차식 fx를 x-2로 나눴더니 뭐 계산되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도 분명히 나왔었겠지? 그러면 나머지 r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주어진 fx식에다가 그 다항식에다가 뭐를 대입해라? 2를 대입하면 이것이 바로 나머지가 될 거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2단원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나머지 정리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좀 일반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어떤 다항식 fx가 있었는데 그 식을 누구로 나누냐? 1차식인 x-알파로 나누었다. 그럼 분명히 몫이 생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당연히 나머지 상수가 생길 텐데 즉 이 항등식에다가 x에다 뭘 대입한다? 즉 이 나누는 수가 0이 되게끔 하는 실수의 값 알파겠지 물론 대입함으로 해서 f알파는 나머지 r이 된다라는 원리를 적용해서 나머지를 쉽게 직접 아까처럼 나누지 않고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어. 이게 바로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한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 되겠어.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런 나누는 1차식 x-알파가 예를 들어서 ax-b 형태의 어떤 1차식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r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렇지.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 이 인수가 0이 되게끔 하는 a분의 b라는 x의 값을 대입하면 자, 이 인수가 0이 되겠고 나머지 r은 그대로 구해진다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특히 1차식으로 나눌 때지.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그 다항식 fx를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원리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이런 나머지 정리를 좀 더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시켜서 인수정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인수정리. 인수라는 건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개개의 어떤 인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인수정리다. 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다항식 fx를 어떠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그 fx식에다가 그 나누는 1차식이 0이 되게끔 하는 알파를 대입을 해서 나머지를 구했던 기억을 할 거야. 자, 즉 이런 얘기였지. 자, fx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그것이 나머지 r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떠한 경우 집어넣는데 0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다항식 fx가 있는데 이거를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 됐다. 나머지가 0이 됐다는 건 우리가 무슨 표현을 썼지?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거는 그 다항식은 그 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겠어. 그러면은 자, 이것을 해석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즉 f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0이 됐다라는 것은 그 fx식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겠느냐. 적어도 이런 형태. qx는 이제 뭐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적어도 이런 형태로 나머지가 0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것은 바꾸고 말하면 fx는 다음과 같이 최소한 이런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인수로서 이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를 약간 이제 뭐 업그레이드된 그 원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다항식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자, 예를 들면 어떤 3차식이 있는데 다항식 2x제곱 ax-1 이런 3차식이 있었어. 그런데 이 3차식이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걸로 나누었더니 이 3차식은 나누어 떨어진다. 그렇다면 그래? 이 3차식을 다항식 fx라고 했을 때 f1의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겠지. f1은 얼마가 되겠어? 1 더하기 2 a-2니까 나누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나머지가 없다. 0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즉 a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된다는 것은 최소한 이 다항식 fx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적어도 x-1이라는 인수를 가질 것이다. 몫은 이제 뭐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 자, 이게 이제 몫에 대한 qx식이고 적어도 뭐 한다? x-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항식 어떤 체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조립제법이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는데,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에 계수만을 써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보면 될 것 같아. 이것은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다항식 fx가 있어. 자, x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이거를 누구로 나누겠다? x-2로 나눌 때에 누구하고 몫과 나머지를 모두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럼 계수만을 갖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다항식 fx의 계수를 보면 3차항 계수가 1, 그 다음 2차항 계수는 없으니까 0이라고 써주고 1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5, 상수항은 물론 3이겠지. 그 다음 우리가 나누려는 식이 x-2라는 이러한 1차식. 그러면 요 나누는 1차식이 0이 되게끔 하는 값이 뭐냐면 2가 되겠다. 그런 다음에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자, 1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아래로 내린다. 그 다음 2하고 2를 곱해. 그 다음에 곱한 숫자를 여기다 써준다. 그 다음에 0과 2를 다시 더해. 그럼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곱하라. 4가 되겠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면 다시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랑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이 더했을 때 1이 되는데, 자, 이 구성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 1과 2가 마이너스 1이 뜻하는 바가 그 다항식을 누구로 나눴을 때 x-2로 나눴을 때 몫이 2차항, 1차항 상수항의 순서대로 써주면 2차항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1차항 계수 2x, 상수항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나머지가 1이 된다. 이런 형태로 몫과 나머지를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원리, 이거를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한다. 근데 조립제법은 이제 그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눌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나눗셈의 원리, 즉 1차식으로 어떤 다항식 fx를 나눌 때 그 다항식의 계수만을 써서 나눗셈을 할 수 있는 방식, 우리가 이것을 조립제법으로 나눗셈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하여 이 단원에서는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는데 1차식으로 나눌 때의 그 몫과 나머지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느냐, 또 나눗셈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인수정리를 통해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어떤 다항식을 어떠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밝힌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